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에서 온 지인의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보면서 배워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은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. 어떤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미국에 살면서 다양한 인종들을 보면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취하고 그들에게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밀어냅니다. 그래서 저를 좀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. 일단 뭐 백인들한테 미국에 살면서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죠. 그들의 어떤 매너 있는 거, 그리고 항상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능력, 그래서 항상 투명하게 조직을 유지하는 능력, 그거 정말 배워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인 지인이 있는데 그 중국인 지인의 집에 놀러 갔다 와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.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중국인에게서 내가 배울 게 뭐가 있을까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친한 지인이 생겨서 그의 삶을 관찰해 보니까 배워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집을 소유한 적이 있어요. 저는 현재 지금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어서 여기서는 집을 사는 것보다는 일단 그냥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고, 실리콘밸리 살기 전에 제가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지금은 팔아버렸는데 당시 그 집에 이제 그 조감도를 좀 그려드리면, 전형적으로 미국은 이렇게 한 2층 정도 되는 그런 하우스 건물 있죠. 그리고 보통 2층에는 이제 뭐 침대나 이런 화장실 같은 게 있고, 1층에는 이쯤에 이제 거실이 있고, 여기에 이제 차고가 있죠. 그래서 보통 이제 미드 같은 거 보시면 차고 문이 열리면서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가죠. 그리고 이 앞에 이제 길과 연결되고, 여기에 이제 잔디밭이 쫙 있잖아요. 여기 앞마당이죠. 뒷마당이 또 있습니다, 미국은. 그래서 뒷마당도 잔디밭이고, 저 같은 경우는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었고, 그 옆에 이제 창고가 있었습니다. 창고.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이제 집이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죠. 근데 제 지인, 중국인 지인네 집에 갔었는데 이제 그들은 여기에 수영장이 없고 대신에 창고를 여러 개 지어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집주인 마음이죠, 어떻게 공사하느냐에 따라서. 근데 일단 굉장히 생계형이죠. 창고를 만들어놨습니다. 창고. 그리고 앞마당에 보통 미국은 잔디밭이 있어요. 근데 이 집은 이 잔디밭을 전부 다 스톤 피니쉬, 그래서 돌로 다 덮어버리고 잔디가 없어요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물값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개조를 했더라고요. 그 다음에 대단한 게 이 뒷마당에 있는 창고들을 다른 중국인 사업자들에게 임대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사하시는 분들, 집 수리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남은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각종 연장 같은 게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관해 놓을 때가 필요하거든요. 이 창고를 그 사람들한테 임대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집에 놀러 갔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집에 찾아와서 이 창고만 이용하고 가는 거예요. 솔직히 내가 이렇게 까놓고 물어보진 않았어요. 왜냐면 본인의 프라이버시라서. 근데 딱 봐도 이 집에 놀러가 있는데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창고 1, 창고 2, 창고 3을 계속 뭐 물건을 넣다 빼다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집 수리하시는 분들 같은데 막 무슨 남은 시멘트, 뭐 남은 벽돌, 뭐 남은 뭐 연장들, 그러니까 도구, 공구들,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보관해 놓고 가시는 거예요.
그러니까 이 창고를 임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. 그리고 이 집도 미국은 보통 이 집에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. 한 4-5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본인 가족들은 안방과 한 방 2-3개 정도만 쓰고 남은 방 하나를 또 하숙을 들이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집을 금방 살 수 있겠어요. 왜냐면 본인이 일단 집을 산 다음에 그 집에 대출을 끼고 이제 모기지라고 해서 대출을 끼고 샀을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해서 집을 한 집을 하숙을 주고 창고도 임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집에서 임대 수익이 나오잖아요. 저는 이거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. 제가 예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저는 그냥 우리 가족만 이걸 다 썼었거든요. 그래서 그 모기지를 매달 냈었는데 뭐 월급에서 이렇게 내면서 빚 갚는 인생을 살았었죠. 저도 그 소위 말하는 영끌족을 했었습니다.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집을 샀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뭐 실리콘밸리 와야 해서 그 집을 팔았죠. 근데 그때 당시 집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집 월세 내는 거,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다달이 제가 구매한 집에 대한 월세라기보단 뭐라 그러죠? 모기지 한 달 그 납입금, 제가 30년 할부로 그 집을 샀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면은 집이 내 거라고 해도 그 집에 대한 모기지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월세 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. 다만 월세와 차이점은 월세는 남에게 주는 거지만 이거는 제 은행에 계속 나달이 납부하면 나중에 뭐 30년쯤 후에 제 집이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집을 구매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다달이 그 모기지 내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중국인 지인 같은 경우는 이 전략이 이거 정말 너무 알찬 거예요. 집을 산 다음에 방 하나 월세 주고 창고 다 임대해서 임대 수입을 가지고 모기지를 내고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생활력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미국에서 생존 능력이 제가 정말 상상 초월해서 제가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뭐 저를 비롯한 제 주변 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 좀 살만한 나라라서 미국 건너와서도 살만하게 좀 살거든요. 뭐 다들 그냥 뭐 이런 집에 누군가에게 월세 줄 생각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집 사면 자기가 살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뭐 한국 사람은 다 그러고 살거든요. 미국에서. 그래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좀 빚이 많고 다들 좀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것 같은데 이 중국인 지인의 어떤 케이스를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고 뭔가 좀 저들에게서 저런 생존력을 내가 좀 더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다양한 인종들에게서 다양하게 배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.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저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만큼 이제 한국 문화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지금 너무 막 이렇게 빠듯하게 너무 이렇게 뭐 빡세게 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직도 미국에 살다 보면 이제 많은 다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느슨해졌구나. 이제 좀 한국도 살만해져서 좀 널널하게 살고 있구나.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의 장점은 제가 굳이 외국 여행 막 다니지 않아도 주변에 뭐 중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, 인도에서 이민 온 사람들,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,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 보면서 그냥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찰하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거,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저를 더 강하게 하는 어떤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인 지인의 정말 강한 생존력, 이렇게 하니까 집을 빨리 사는구나. 정말 대단하다.
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좀 깨달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좀 너무 나태해지지 않았나, 나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제 주관적인 경험이고요. 뭐 이런 것들을 뭐 본인 삶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뭐 본인이 이제 잘 판단하시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법을 잘 준수하고 불법적인 위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면서 세금 잘 내면서 건전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사는 거 중요하죠. 어쨌든 오늘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.